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주말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 로다주가 닥터둠이라는 빌런으로 돌아온다는 엄청난 소식이 있었고, New mask, same task. 어벤져스 캉의 시대에서 이름을 바꾼 어벤져스 5편 둠스데이, 어벤져스 6편인 시크릿워즈의 감독들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등을 성공시킨 루소 형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타노스의 뒤를 잇는 강력한 악당인 캉의 배우였던 조나단 메이저스는 전 여친 폭행죄가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복귀 불가 상태이고, 때문에 이를 대체할 캐릭터가 둠으로 결정된 것인데, 오늘은 타노스도 1초 만에 박살냈던 닥터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닥터둠은 1962년 판타스틱 4 코믹스에서 첫 등장한 이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웅들과 싸우고 또 마블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캐릭터입니다. 본명 빅터 본 둠은 와칸다처럼 마블 세계관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 라트베리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무려 마녀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라트베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상 굉장히 가난했던 둠의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는 풍족하게 살게 해달라는 흑마법을 부렸고, 이 마법을 시행하던 중 악마인 메피스토와 거래를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되어 마을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의 어머니도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근원이 둠의 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할 라트베리아 기득권에선 이들 가족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아버지도 구속되며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악마와의 거래로 죽은 어머니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둠은 어머니가 사용했던 흑마법과 그의 천재성이 돋보였던 과학의 힘을 합치는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론 어머니를 구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미국 정부에선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 전액장학금을 주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우며 동시에 미국의 국방력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대학에서 만나게 된 것이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 중 하나이자 평생의 라이벌 관계가 되는 판타스틱4의 리더 리드 리차드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중에도 그는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을 넘어 폭발과 함께 얼굴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되었고, 이때 그는 어머니도 구할 수 없고 자신의 얼굴까지 잃어버리게 만든 이 상황에 분노하며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미국 국방부를 위해 제작한 전투용 로봇을 비롯 모든 실험실을 폭파 후에 사라집니다. 이후 은둔 생활을 시작한 그는 우연히 한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빅터가 티베트에 숨겨진 고대의 마법과 기술로 가득한 한 집단을 이끌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주었고, 그 길로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며 비밀 집단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산맥을 걷다가 기절하고 눈을 떴을 때 그를 받드는 수도승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바깥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술과 마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마블 시리즈를 열심히 시청해오신 분들은 이 장소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을 배웠던 마찬가지로 티베트에 있는 카마르타지가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카마르타지가 아닌 별개의 장소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과 마법을 배운 그였고, 자연스럽게 이 집단의 리더격 인물이 되는데, 그럼에도 잠을 잘 때마다 찾아오는 죽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나 악마 메피스토의 모습은 끊이질 않았고, 그는 자신의 나약한 정신과 망가진 외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엄청난 강도로 제작된 갑옷과 마스크에 자신이 배운 모든 기술과 악마의 손길도 차단할 수 있는 마법을 씌웠고, 그 결과 이 마스크와 갑옷을 온몸에 두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국 라트베리아로 돌아가는데, 이 당시 라트베리아의 왕에 등극한 블라드미르라는 남자는 바로 둠의 가족들을 괴롭혔던 기득권이자 라트베리아의 가난의 근원이기도 했기에 가족에 대한 복수이자 모국을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의 압도적인 기술과 마법 앞에서 군인들의 총은 의미가 없었기에 순식간에 그는 라트베리아의 새로운 왕에 등극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원했던 지옥으로 끌려간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 된 후 그는 마법을 이용해 메피스토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메피스토는 공짜로 둠의 어머니를 돌려줄 순 없다며 매년 한 번씩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서 승리하면 어머니를 지옥에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둠이 있는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둠이 절대 갈 수 없는 차원으로 어머니를 보내겠다는 반쪽짜리 소원이었고, 심지어 둠이 결투에서 패배할 때마다 그의 통치하에 있는 라트베리아의 백성들은 점점 그를 혐오하게 될 것이라는 조건도 내붙이지만, 이 밸런스 망인 조건을 받아들이며 둠과 메피스토의 평생에 걸친 싸움이 시작됩니다. 까지가 둠의 성장기부터 라트베리아의 왕에 등극하기까지의 캐릭터 역사가 담긴 마블 코믹스 둠의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마블에서 보게 될 닥터둠의 마스크 속엔 로다주의 얼굴이 있겠지만, 원작에서 아주 가끔씩 보여주는 그의 마스크 속 얼굴은 실험으로 망가지고 과학기술로 기괴하게 복구된 모습인데, 영화에서는 어떤 비주얼이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둠의 서사를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데드풀과 울버린 이후 올해 개봉하는 마블 영화가 없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도 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부 에거사짓이야만 남아있고 25년의 경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썬더볼츠, 판타스틱 4 퍼스트 스텝 이렇게 세 작품만 있는 상황이기에 분명 26년과 27년의 개봉 영화인 두 편의 어벤져스 영화를 책임질 악당이 둠임에도 그의 서사를 빌드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상 타노스도 과거 작품들의 쿠키 영상에서 찔끔찔끔 얼굴만 비쳤을 뿐 그의 목적이 The hardest choices require the strongest wills. 온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나 밝혀졌기에 둠만의 악당 서사를 만들기에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 작품 내적으론 캉이 갑자기 사라지고 둠이 나타난 데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블이 활용할 법한 가능성을 설명해보자면 로다주가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오랫동안 보여줬었고 둠은 멀티버스 너머에서 흑화한 버전의 토니 스타크이다 라는 서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영웅이었던 자가 악당이 되는 것은 소중한 사람의 죽음 등을 통해 이 세상은 답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시작되고 토니의 경우 여러분이 봐오신 것처럼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구를 지키려는 스트레스 속에 죽기 직전까지 살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캐릭터입니다. 고로 토니 스타크의 2008년 아이언맨부터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의 서사에서 살짝 비틀기만 해도 간편하게 악당으로 변모할 수 있게 마블로선 아주 편하지만 또 서사가 강력한 악당을 탄생시키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이건 2년 뒤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엔드게임이 끝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겪어온 마블이고 멀티버스가 악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멀티버스 없이 갑시다 할 수는 없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멀티버스들끼리 충돌해서 사라지는 인커전과 같은 현상을 언급하고 You caused an incursion, and we're gonna fix it. 또 마블 코믹스에서 대부분의 세계관들이 충돌해 사라지고 결국 소수의 세계관들만 남는 시크릿 워즈를 27년에 개봉하는 작품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멀티버스를 끝내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걸어가되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자 라는 느낌인 것 같고 그 방법이 모든 팬들의 염원이 담겨있던 로다주 데려와라, 루소 형제 데려와라 라는 방향으로 설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코믹스에서도 시크릿 워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캉이 아닌 둠이기 때문에 마블로선 조나단 메이저스를 빼는 김에 시크릿 워즈 사건에 적합한 둠을 선택한 것 같은데 데드풀과 울버린도 그렇고 멀티버스를 작품 내에서 시원하게 까는 모습도 그렇고 로다주에 이어 루스 형제의 컴백까지 최근 마블의 행보는 반성을 넘어 팬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냥 다 들어주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리 팬들의 희망 캐스팅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결국 영화가 재미없으면 누가 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6년과 27년에 걸쳐 개봉하는 두 편의 어벤져스 영화는 정말 칼을 갈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찐막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둠에 대한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27년에 개봉할 시크릿 워즈의 줄거리를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오른쪽 상단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Whatever it take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